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다시 이 시간이 왔어요. 정말 네, 한 주 동안 이것만 기다리거든요. 저도요. 이 시간만을 기다린다고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무차별적인 민간인 납치와 끔찍한 폭력. 이렇게 해서 맞았어요. 너무 맞아서 뭔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막 피가 터지고. 지금도 고통받는 생존자들. 내가 아무리 고하지만 그런데 내가 잡혀가서 이렇게 왜 다 해야 되는 건지 살면서도 너무 후회가 되고 진짜 죽겠습니다. 진짜. 그 끔찍한 인권 유린의 장소는 바로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1987년 3월 22일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에서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 한 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졌는데요. 탈출에 성공한 35명은 복지원의 인권 유린 실태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아니, 복지원에서 구타를 하고 뭐 탈출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형제복지원은 당시 3천여 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불황인 수용시설이었습니다. 문제는 불황인뿐 아니라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와 장애인, 노숙자, 심지어 무고한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까지 선도 명목으로 끌고 와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선도 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도 아닌데? 맞아요. 와. 단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황당한 감금시설이었어요. 주민등록증을 없다고 해서 데려왔다고요? 그렇죠. 우리 놓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럼요. 요즘... 옛날 같았으면은 아유, 끔찍하죠. 이곳에서는 데려온 이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거나 구타했는데요. 심하게 때려 사망한 경우에는 암매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 수용자에게는 성폭행을 가하는 등 끔찍한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이게 더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게 만약에 그 구타로 사망자가 나오면 그 시신을 실습용으로 판매하기도 했대요. 실제 형제복지원이 운영되는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불황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오히려 원장은 그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불황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1년과 1984년에 각각 국민 포장과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원장에 대한 훈포장은 2018년 7월이 돼서야 박탈됐죠. 자기 일기 비슷한 이런 데 보니까 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왜 나는 여전히 갇혀 있는 것 같지? 막 이런 글 적혀져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과거사를 이제라도 바로잡고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랑 한 게 뭡니까? 나랑 한 게 뭡니까? 약자는 이래 당해야 됩니까? 그럼 이번엔 비슷한 아픔의 역사가 있는 193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33년 3월 22일 독일 뮌헨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 나치 강제 수용소의 기준이 된 다하우 강제 수용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나치 강제 수용소의 기준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나치가 세운 최초의 강제 수용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늘어난 수용소가 모두 다하우 강제 수용소를 원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고 불리는 거죠. 나치 독일의 우파 정객들은 밀실에 모여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히틀러를 총리로 택했는데요. 당시 간부였던 하인리히 힘러는 수용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을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최초의 수용소가 따로 있었네요. 그렇죠. 규모 자체로 봐도 아우슈비츠에 이어서 두 번째였다고 하는데요. 아트 슈피겔만의 만화 쥐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힘러는 자신의 정치적인 코드와 맞지 않는 좌파 운동가들을 수용소로 끌고 와 이곳에서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이용되다가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끌려와 이곳에 수용됐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와 성소수자, 정치범들을 잡아가두는 나치의 독재와 인권 탄압, 인종 말살 정책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다하우 강제 수용소는 1945년 4월 29일 미군에 의해 해방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3만 2천 명이 숨졌는데요. 하지만 당시 누락된 사망자가 많아 실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만 명 이상에 달한다는 역사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 3월 22일 오전 8시에서 9시 11분 사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무려 3차례의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폭발은 브뤼셀 공항이었는데요. 이곳에서 2번의 폭발이 있은 후 시내에 위치한 지하철에서 2차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1시간가량 시차를 두고 잇따라 발생한 당시 폭탄 테러로 32명이 목숨을 잃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왔네요. 네,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미국 장애인 승마 마장 마술에 출전한 베아트리체 드 라발레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원래는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폭탄이 터진 그 브뤼셀 공항 출국장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생명은 겨우 건졌지만 이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은 벨기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폭탄 테러였는데요. 공항과 시내 곳곳이 폐쇄되고 시민의 발인 전동차와 버스도 오갈 비행기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유럽연합 본부를 품은 유럽의 수도 브뤼셀이 연쇄 폭탄 테러로 기능이 마비된 건데요.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는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총격 테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전 세계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3월 22일에는 정말 씁쓸한 소식들이 많았네요. 맞아요. 이런 슬픈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는 1963년 비틀즈의 첫 번째 스튜디오 앨범 Please Please Me가 발표됐고 1970년 육상 선수 황영조 출생, 2014년 울산 문수 야구장 개장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한 뉴스 역주행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